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양주시가 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의 유입이 출생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이희숙 팀장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 이희숙 팀장입니다. 네, 이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의 출생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요? 2023년 양주시 출생아 수는 1,421명으로 2018년 1,304명의 출생아보다 117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5년 전 대비 출생아 증가율 전국 3위로 경기 북부 시군 중 유일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출생아는 2018년보다 96,794명이 줄었고 특히 감소폭이 가장 큰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216곳에서 출생아 수가 준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출생률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조혼율도 증가했다고 들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출생아 수 증가의 가장 큰 배경으로 지금 조혼인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혼인율이란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의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이고요. 즉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양주시의 조혼인율은 4건으로 국가통계포털 조혼인율 자료에 따른 전국 평균 3.8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주시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우리 시는 재작년 대비 10% 인구가 증가해서 인구 증가율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 인구 성장의 배경으로는 경기 동북부 최고 규모의 옥정 회천 신도시 개발 사업과 은남 일반 산업단지 및 양주 테크노밸리 착공, 양주 역세권 착공, GTX C 노선 국토부 승인, 서울 양주 고속도로 기재부 통과, 교육특구 시범지역 선정, 서부권 최초 광역버스 운행 등 교통, 교육 등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으로 인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구 50만 시대의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양주시의 성장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이희숙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지역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는 7일 백석천 제1공영주차장에서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 운영 현황 보고를 진행해 왔는데요.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은 차량 출차 시 하이패스로 요금을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시는 올해 중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 운영 주차장을 4곳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향후 지역 전체 공영주차장으로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차량 한 대당 세이브되는 시간이 12초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차량이 10대쯤 나열해 있다고 하면 120초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운영 시스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차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주차 문제에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일들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전국 최대 천일홍 군락지인 양주 나리농원에 20만 명 가까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주시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19만 명이 방문했고 특히 징검다리 휴일에는 하루에만 2만 명이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양주 나리농원은 지난달 4일부터 개장해 관광객들을 맞았습니다. 나리농원 꽃밭에서는 천일홍과 핑크뮬리, 코스모스 등 23개 종류의 가을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달 20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6일 새벽 5시쯤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한 가구 조립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30분 만에 모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불이 나면서 1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8월과 9월 수도권 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들을 조사했는데요.
편법 증여와 대출 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 거래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를 조사해온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과 9월 서울 지역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편법 증여와 대출 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 4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법 의심 사례는 다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부는 주택 감정평가 금액이 22억 원인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전출시켰다가 대출받은 뒤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기대만큼 받지 못해서 시도한 편법인데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LTV 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비규제 지역에서 21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전액을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다가 거래 신고 때까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A씨가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도 자금 조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본인 자금은 하나도 없이 편법 증여 형태로 집을 산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약 21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모친에게 빌린 돈 14억 원과 증여받은 돈 5억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3.5억 원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송파구에서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아파트 단지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강남구에서는 거래 완료된 매물을 인터넷 포털에서 삭제하지 않고 거래 신고 전까지 매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의심과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모두 통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사상 초유의 무더위에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올해는 계절을 잊은 더위 때문에 지난해보다 사흘 정도 늦었습니다. 평년보다는 엿새가량 늦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먼저 설악산 대청봉의 단풍 실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일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공개한 고지대 단풍 현황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울긋불긋 나뭇잎들이 물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보통 산 정상부터 20%가량 물들면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뒤에는 전체 산의 80%가 물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각 명소의 단풍 절정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설악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물드는 곳인데요. 설악산의 단풍 절정 10월 20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대산은 17일, 치악산은 23일로 이달 중순이면 단풍 절정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 북한산은 10월 28일, 월악산도 28일로 이달 말이면 단풍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계룡산과 속리산, 팔공산, 가야산도 10월 29일에서 30일 정도로 이달 말이면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발 고도가 높은 지리산은 10월 23일로 예상돼서 주변 지역보다 단풍 진행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장산과 무등산은 다음 달 초 11월 4일에서 5일 정도로 예상되고요. 두륜산은 11월 11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산은 10월 28일로 이달 말에 가야 단풍 절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앞으로의 날씨 그리고 나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기상청이 제공하는 유명산 단풍 현황을 보면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인천 아이패스 이용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아이패스 누적 이용자가 지난달 25일 기준 시행 5개월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 아이패스 사업은 K패스 카드를 통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일반은 20%, 청년과 어르신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청년층이 61.6%인 12만 4,4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층이 30.8%인 6만 2,248명, 저소득층이 9,651명, 어르신 5,758명 순입니다.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5월에서 7월 기준 17,467원으로 KPS의 전국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인 15,060원보다 2,407원이 많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인천 지역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인천시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와 운전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지원은 기존 5회 지원에서 자녀 자금을 활용한 마지막 지원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연구개발 사업 예산 삭감으로 경영난을 겪은 기업이 많았고 중소기업 R&D 융자 지원 특별자금 신청이 많았던 만큼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25곳, 총 75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2년 만기 일시상환, 고정금리 2.8%로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 비지오케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적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풍양 고려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은 지난 4일 이후 4일 만에 풍선을 띄웠으며 올해 들어 이번까지 25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10곳 중 1곳 이상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의한 화재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와 31개 시군,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했는데요. 점검 결과 310개 단지 중 화재 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포는 75개 단지에만,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는 19개 단지에만 구비돼 있었습니다. 또 36개 단지의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 탐지 설비, 피난 방화 시설에서 불량이 발견됐으며 이 중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홀 2건, 소방설비 자동 기동 정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추가 설치,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인천 전역에서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터미널과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 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노인복지 기여자와 모범 노인 등 유공자 13명을 표창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종환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시군구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김동연 도지사는 행사에 참석해 올해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인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달 정도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